AI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더 불행하게 할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평균 수명은 2배로 늘었고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했다. 그런데도 우울증 환자는 증가하고 행복지수는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부른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경제성장이 더 이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발견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음표가 등장한다. AI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의사결정을 보조하며 심지어 창작과 감정적 교류까지 가능해진 시대. 이 기술혁명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 새로운 불행의 원천이 될까? 행복경제학은 단순히 GDP나 소득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웰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자율성, 의미감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 렌즈를 통해 AI가 가져올 미래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한 기술 낙관론도 맹목적 비관론도 아닌 보다 입체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AI가 과연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정말 요즘 가장 뜨겁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질병을 진단하고 우리 일상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기술혁명이 정말로 진짜 인간의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행복경제학이라는 좀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AI가 우리의 부와 일, 그리고 관계와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복잡한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참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왠지 행복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처럼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이유를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행복경제학에 정말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한 나라의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더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결정적인 열쇠는 아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과연 AI가 가져올 그 어마어마한 부는 이 역설을 깨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우리의 일과 부의 문제입니다. AI가 가장 직접적이고 또 극적으로 변화시킬 분야니까요. AI가 우리 지갑 사정과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요. AI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를 무려 13조 달러나 늘릴 거라고 해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경 7천조 원이 넘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엄청난 부를 잘 쓰면 사회 전체의 가난을 줄이고 모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가 인류 전체의 최소 행복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의 미래를 두고는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려요. 먼저 왼쪽의 약속부터 보죠. AI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은 다 알아서 해주고 인간은 창의력이나 공감 능력처럼 더 인간적인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서류 작업 대신 환자랑 더 많이 얘기하고 선생님은 채점 대신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챙겨주는 거죠. 정말 꿈 같은 미래죠. 반면에 이 오른쪽의 위험 시나리오는 좀 암울합니다.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까지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바로 AI가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부가 과연 누구한테 갈 거냐 하는 거죠. 이 차트 좀 보세요. 왼쪽에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막대가 AI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최상위 전문가들 몫이라면 오른쪽에 저 짧은 막대는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몫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행복이랑 관련이 있냐면 사람들은 내가 얼마 버는지보다 남들보다 얼마나 버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거든요. 이걸 상대소득과설이라고 하는데 사회 전체의 파이는 커져도 이런 극심한 양극화는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실업은 소득 감소를 훨씬 넘어서는 심리적 타격을 준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그냥 돈줄이 끊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일이라는 게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자 자존감, 그리고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거잖아요.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AI가 우리의 선택, 즉 자율성과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쩌면 행복에 있어서는요, 돈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AI가 우리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딱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점은 AI 추천 시스템 덕분에 선택의 역설에서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AI가 딱 알아서 영화도 추천해주고 음악도 골라주니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뒤에는 자율성의 환상이라는 좀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필터 버블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특정 물건을 사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살살 유도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점차 알고리즘의 객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그냥 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그 자율성이라는 느낌, 이게 행복의 아주 중요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지금 보이지 않게 갉아먹히고 있는 셈이죠.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제로는 조종당하는 삶. 이게 행복에 꼭 필요한 진정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 이 부분은 어떨까요? AI 덕분에 언어 장벽 없이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죠. 외로운 사람한테는 AI 챗봇이 다정한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분명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사회학자 쉐리 터클이 경고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있지만 외로운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어요. 수백 명의 온라인 친구는 있는데 정작 힘들 때 속 터놓고 얘기할 친구는 한 명도 없는, 혹시 우리에게 같지 않나요? 우리는 깊고 진정한 관계를 얕고 수많은 온라인 연결과 맞바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버드 대학교의 75년짜리 연구 결과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이 엄청난 연구가 밝혀낸 길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조건,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진짜 인간관계를 AI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게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편리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학 개념을 더하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사람은 금방 적응해서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월급이 올라도 새 차를 사도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진 않잖아요. 근데 AI 기반 소셜미디어는 이 쳇바퀴를 거의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쌩쌩 돌려버립니다.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골라서 보여주니까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 비교 대상의 눈높이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상향 비교가 우리를 만성적인 불만족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행복은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AI가 인간의 행복을 돕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AI 미래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 한 4단계 정도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막대한 부를 기본소득이나 주 4일제 같은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에 돌려주는 거죠. 둘째,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돌봄, 공동체 활동, 창의적인 일에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 중심의 기술을 만드는 거죠. 사용자를 더 오래 붙잡아 두기만 하는 AI가 아니라 진짜 사용자의 웰빙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AI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우리의 자율성을 지켜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 데이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큰 그림과 함께 우리 각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요.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는 거요. 그리고 온라인 세상보다는 얼굴 보고 만나는 진짜 관계에 시간을 더 쓰는 거죠. 또 어떤 일에 완전히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몰입, 즉 플로우 상태를 자주 경험하는 것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에 진짜 의미를 주는 건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는 게 아닐까요?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AI가 기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기술의 가능성만 쫓아갈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 그 기술을 쓸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AI는 망치와 같아요. 망치로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파괴할 수도 있죠. 도구 자체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망치를 준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AI라는 강력한 망치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과연